먼저 6번부터. 우리 6번 문제는 이제 틀리시면 안 돼. 우리 여기에서 따로 x가 정의역 뭐뭐뭐 이렇게 원소들로 구성된 게 아니지. 그럼 실수 전체 범위에서 fx가 유리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ffx가 x래요. 이거 이제 많이 봤지? 뭐야? f의 역함수가 fx랑 같다. 이 뜻이야. 그쵸? 그래서 합성함수 했더니 x 나왔다는 얘기는 역함수 같이 자신이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해봅시다. 역함수 구해주시면 얘랑 얘는 냅두고 얘랑 얘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x 형태로 나오지. 됐지? 그러면 이 두 함수식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은 2랑 같아야 된다. 즉 a 값은 마이너스 2다 하고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그쵸? 자, 이게 식으로 가는 거고, 우리 쌤이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가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포인트 잡고 가는 방법도 알아야 돼. 유리함수니까 포인트 잡아보자. 점근선의 교점 있죠?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a, 2인 것까진 나오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봐봐. 역함수가 지 자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지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어야 돼?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점근선이 요렇게 나와야 내가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든 이런 그래프를 그리든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 녀석 자신이 되고, 맞죠? 요 녀석의 역함수도 이 녀석 자신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항상 유리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 같이 자신 나오려면 그 점근선의 교점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누구여야 돼? y는 x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알고는 있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2는 마이너스 a랑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바로 튀어나오면 돼.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가도 문제는 쉽게 풀려요. 두 가지 방법 다 알아야 돼.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 봅시다. 아니 13번은 왜 틀리는 거야 이거? 자, 먼저 x라는 집합은 x바, x는 10 이하의 홀수인 소수야. 그러면 지금 조건 제시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저 녀석의 원소 다 구할 수 있죠. 10 이하의 홀수니까 당연히 1, 3, 5, 7, 9 중에 소수인 것만 따지면 되지. 그럼 누구야? 3, 5, 7이지. 됐죠? 그래서 x의 원소는 저 3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fx라는 함수식은 자, x가 5보다 크거나 클 때랑 작거나 같을 때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 근데 얘가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모든 x값들을 대입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대입해보자. 대입할 게 어차피 몇 밖에 없어? 3, 5, 7밖에 없어. 그래서 먼저 뭐 찾을 거냐면 F3부터 대입할게요. 3은 5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 9 더하기 3A 더하기 2B다. 그 다음에 F5는 또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25 더하기 5A 더하기 2B랑 같다. 마지막 F의 7은 7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21 플러스 B랑 같다. 근데 이 세 개의 결과가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겠죠. 그치? 그럼 먼저 얘랑 얘랑 같다 먼저 풀어봐. 2B 날라가죠. 얘 넘기고 이거 이쪽을 넘기면 이 A는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A란 녀석은 마이너스 8까지 나올 겁니다. 맞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8 넣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마이너스 8 넣고 그러면 얘는 38에 24 마이너스 10 23이라고? 38에 24
13. 맞냐? 아니잖아. 15잖아. 자, 마이너스 15 플러스 2b랑 21 더하기 b가 같은 거죠. 됐지? 그래서 얘 넘기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b라는 녀석은 36까지 나올 겁니다. 됐지? 계산하면 돼. 이걸 틀리지 마. 죽일 거야. 자, 다음 15번. 이 15번도 우리 이제 자주 했어. 틀리면 안 돼요. 자, x가 1, 2, 3, 4, 5고 f.f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대. 자, 얘가 항등함수이려면 얘는 몇이다? 얘는 x다란 뜻이지.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뭘 찾는 거야? 함수의 개수 찾는 거야. 자, 합성했더니 x 나왔어. 이제 이거 많이 봤죠? 쟤랑은 조금 달라. 쟤는 실수 전체 범위니까 역함수가 지 자신이다 쓰는 거고, 얘는 집합이 딱 요렇게 정역이 1, 2, 3, 4, 5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지 자신으로 대응되거나 크로스로 대응되거나. 기억나죠? 그치? 자, 요렇게만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1, 2, 3, 4, 5가. 이해됐니? 그럼 이제 대응시켜보자. 1, 2, 3, 4, 5 1, 2, 3, 4, 5 x에서 x로 대응될 건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 있어? 자,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게요. 1번 케이스만 몇 개 나올 때? 5개 나올 때인 상황이 생길 거고, 맞지? 두 번째는 1번 상황 3개 나오고 2번 상황 한 세트 나오면 되잖아. 그쵸? 크로스 되는 거 한 세트에다가 지 자신으로 가는 거 3개. 세 번째, 1번 상황 1개 나오고 2번 상황은 2세트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먼저 1번 상황, 그러니까 지 자신으로 가는 게 전부 다 나오려면 지 자신이 지 자신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씩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이해됐지? 두 번째, 얘 두 번째 케이스. 지 자신으로 가는 거 3개에 크로스 되는 거 한 세트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골라도 되고 얘를 골라도 돼요. 5개의 원소 중에서 지 자신으로 갈 거 3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1, 3, 5를 골랐어. 그러면 얘네들은 지 자신으로 갈 거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끝. 그럼 나머지 2, 4는 이제 크로스로 가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전체 경우의 수. 이해됐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얘 2세트 나오고 얘 1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2세트 먼저 결정하면 끝나죠. 남은 하나는 지금 지 자신으로 가면 되니까. 5개의 원소 중에 2개 골라주고 남은 3개의 원소 중에 2개 고르면 돼. 단 뭘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야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1, 2 고르고 3, 4 고르는 거랑 처음에 3, 4 고르고 1, 2 고르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경우지. 3과 4가 크로스되고 1, 2가 크로스되는 경우 같잖아. 그치? 그래서 조끼리 서로 줄 서는 경우의 수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조 나누기.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요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5C3이면 얘는 10가지. 얘는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가지. 그래서 얘네 다 더해서 26가지로 찾아주시면 끝. 할 수 있겠지? 이제 요거 이제 틀리면 안 돼, 이 유형은. 자, 넘어갑시다. 16번. 자, 16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f의 인버스 x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고 f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값과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4가 항상 같습니다. 이때 f의 2 더하기 f의 8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얘도 어렵지 않은 게 지금 f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은 누구밖에 없어? 요 녀석밖에 없어요. 얘는 f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은 아니잖아. 그치?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 그 뜻인 거지. 여기가 이해되지? 자, 그럼 이 값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식을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먼저 첫 번째 f의 2 구하래.
그럼 F2 구하려면 괄호 안에가 2라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부터 파악해 볼게. 그럼 괄호 안에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F2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괄호 안에 있는 결과가 2가 될 때 x제곱 값을 구할 거야. 그럼 x제곱 몇 나와? 넘기고 넘겨주면 2 나오죠? 얘가 이해되냐? 자, x제곱 2 나왔어. 그럼 이제 뭐해? 여기 식에다가 x제곱 2 대입해 주세요. 어차피 x제곱만 알아도 그냥 바로 대입 가능하잖아. 그치? 자, 그럼 바로 대입해보자. 그럼 주어져 있던 요 식은 f-2 더하기 4니까 f2는 여기다 2 대입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4, 즉 5로 나오네. 됐어? 그래서 f2는 하나 끝. 이제 누구 남았어? f8 남았어요. 그럼 f8 구하기 위해서 또 괄호 안에 값이 8이면 되거든? 그쵸? 근데 잘 봐봐.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8이 되려고 봤더니 x제곱이 몇 나와? 마사 나오죠. x제곱이 음수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잖아. 그쵸? 얘는 지금 x제곱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막 대입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따라서 얘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지금 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온 이유가 있겠지. 지금 F8은 못 구해? 그럼 이제 뭘로 구해야 돼? F 인버스 8을 구해보면 되죠. 이해됐니? 어차피 F8을 못 구하니까 결국에는 F의 8 대신에 F 인버스 8을 구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요 식을 결국 어떻게 변형시켜야 돼? 인버스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지. 우리가 요거 한번 봐봐. FA랑 B가 있어. 그럼 얘를 인버스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F 인버스 B는 A랑 같다. 요거였죠. 그치? 요것도 똑같아. 요 괄호 안에 있는 결과랑 요 마지막 함수값이라는 요 결과값 자체의 위치를 바꾸면서 인버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주어져 있던 요 식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F의 인버스 2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같다 라고 생각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인버스에 관한 식으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 인버스 8 구할 거니까 또다시 우리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의 결과가 8 되는 x제곱 구하면 되지. 됐죠? 그럼 이거는 x의 제곱값이 얼마다? 4란다. 8이다 라고 나오지. 이해되니? 자, x제곱 8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 그럼 대입해 주시면 F 인버스 8은 요거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라고 나오죠? 됐지? 따라서 F 인버스 8이 마이너스 4니까 F8도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얘 F2가 아까 5였고 F 인버스 8이 마이너스 4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결과는 1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알겠지? 자, 17번 문제 보면 x는 1, 2, 3, 4라고 나와 있고요. y라는 녀석은 2, 3, 4, 6. 자, 요거야. 자, 그리고 나서 f는 x에서 y로의 함수, g는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조건 보니까 F랑 G는 각각 1대1 대응이야. 그다음 두 번째, X가 X 교집합 Y의 원소이면 Fx 곱하기 FGX는 6이라는 결과가 나온대요. G4, G3, F2 순으로 커질 때 F4 더하기 G6의 값 구하시오. 요게 끝이야. 그쵸? 이거는 진짜 하나씩 대응시켜 봐야지. 자, 일단 볼게요.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F랑 G가 각각 1대1 대응이라는 정보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요거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자, X랑 Y의 교집합 원소는 누구 있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 3, 4가 겹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2, 3, 4라는 요 x값들은 전부 다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 즉 그 말은 f의 2 곱하기 g2도 6이고 f의 3 곱하기 g3도 6이고 f의 6 곱하기 f의 4 곱하기 g의 4도 6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잘 봐봐. f라는 녀석의 공역이 y야.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치역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f라는 결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f라는 요 결과값들은 가능한 케이스가 2부터 3, 4, 6이라는 녀석들만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다음 두 번째. g라는 결과는 치역이 누구야? x가 치역이죠? 그러면 g라는 요 결과값은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1, 2, 3, 4밖에 없어요. 무슨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서 6이 되는 케이스들을 따져보면 몇 가지 안 나오지? 뭐 있어? 2 곱하기 3이거나 3 곱하기 2거나 6 곱하기 1이거나 요거밖에 없죠. 참고로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야. 얘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봐봐. 요 세 개가 2, 3, 6이면 되고 요 세 개가 3, 2, 1이면 되지? 대신 순서는 아직 알아 몰라? 모르죠. 여기가 이해돼서? 순서는 아직 몰라. 그래서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얘인 거지. G4가 제일 작대. 그러면 G4인 요 녀석이 제일 작으려면 일단 첫 번째 후보 얘가 몇일 수 있어? 1일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G의 4가 1일 때 한번 따져봅시다. G4가 1이면 F4는 몇이고? 6이고 곱해서 6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니?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작은 건 G3이래. 그러면 G3의 값은 1보다는 커야 되니까 2 아니면 3 둘 다 가능하죠? 이해돼? 그러면 G3의 값이 2일 때랑 G3의 값이 3일 때 둘 다 볼게요. G3이 2였다면 F의 3은 몇 나오고? 3 나오고. 맞지? 그럼 이제 남은 거 G2는 결국 몇이어야 되고? 지금 보면 1, 6 끝났어요. 요거 6일. 그 다음에 3, 2도 끝났어요. 요거 끝. 그럼 요거 남았지? 그러면 G2는 3이어야 되고 동시에 F의 2는 2여야 됩니다. 맞아? 근데 모순 생기지? F2가 제일 커야 돼. 지금 우리가 찾아놨던 요 녀석보다 F2가 더 커야 되는데 안 크죠? 요거 땡. 두 번째 G3이 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F3은 2 나오죠? 그 다음에 G에 이제 2의 값이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겠지. 그러면 남은 거. 그러면 F의 2는 3 나와야겠네? 그럼 또다시 따져봅시다. G4, G3, F2 따져봤을 때 얘 순으로 커져야 되는데 이 둘이 같네요. 요것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G4가 1일 땐 안 됩니다. 그러면 G4의 값이 두 번째로 작은 2일 수도 있죠. 오케이. G4가 2면 F의 4는 3이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또 따져보자. G4가 2니까 G3은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어요. G의 값은 1, 2, 3 중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G3의 값은 3이어야 되고 그러면 F의 3의 값은 자연스럽게 2일 수밖에 없어. 자, 마지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G4는 얼마고? 1이고 맞지? F의 4는 얼마고? 6이고 로 나오면 돼요. 로나 이해됐냐? 지금 쌤이 여기 헷갈리게 좀 F랑 G를 뒤집어 놓긴 했는데 쌤이 여기서 G를 먼저 쓰긴 한 거야. 근데 F G순이라고 보시면 돼.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케이스에서 될 수 있는지 체크해봐. 얘 순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맞지? 따라서 마지막 조건까지 다 성립하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조건들 다 만족시키는 거야. 뭐 빼고? 1대1 대응 빼고. 1대1 대응은 아직 나머지 한 개가 남아있으니까. 뭐가? F4. 이거 왜? 뭐?
아, 이거 뭐야? 왜 4라고 적었어? 이거 2야. 이거 미안하다. 다시 여기 2야. G4, G3이니까 남은 거 G2 남았죠? 그치? 이해돼요? 미안해. 됐어, 그러면? 이제 납득돼? 미안해, 실수할 수도 있지. 어쩌라고. 쌤을 너무 믿어서.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까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순서대로 커지는 거 성립할 거야. 그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보자. F4는 지금 나왔어. 몇이야? 3. 근데 G6의 값은 아직 알아 몰라? 몰라. 근데 하지만 구할 수 있죠. 1대1 대응이니까. GX 봐봐. G는 2, 3, 4, 6에서 1, 2, 3, 4로 대응시키는 함수인데 보니까 G4의 값은 2야. 그 다음에 G3의 값은 3이야. 마지막으로 G2의 값은 1이래. 그럼 자연스럽게 G6은 몇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이해됐지? 자, 그래서 3 더하기 4, 7이라고 찾아주시면 돼. 이해됐어? 할 수 있겠죠. 함수는 가급적이면 노가다 가야 돼. 알겠지? 하나씩 케이스 나눠서. 지금 나와 있는 fx 함수를 보면 x가 3보다 클 때는 유리함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 자, 얘인데 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러고 나서 y는 절대값 fx랑 y는 x 더하기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잡은 거야. h? g. 정신 차려 오늘. 자, GT라고 잡은 거야. 이때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 밑에 거 고르기 전에 일단 요것부터 해석 좀 해보자. 얘네부터 파악해야 돼. 자, 이런 거 이제 여러 번 했어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오면 일단 요 녀석들의 함수 그래프들을 그려서 해당 구간만 남기면 되는 거지. 그쵸? 자, 먼저 얘부터 그려보자. 얘는 점근선이 x는 3이랑 y는 b가 점근선이 될 거고 a 값이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방향. 그쵸? a 값이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방향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디만 보면 돼? 3보다 큰 구간만 보면 돼. 즉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만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그냥 날려버릴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x가 3보다 큰 구간에서의 fx 그래프 후보는 파악한 거고요. a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됐지? 집중하고 있지? 중요해. 이거 봐. 자, 얘는 시작점이 A란다, 3,B가 시작점이고, A 값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얘도 좀 표현해볼까? A 값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요렇게 갈 거고, A 값이 음수면 왼쪽으로 요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바로 나오죠? A가 양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A가 양수면 우리가 볼 범위는 요 왼쪽 범위거든? 왼쪽 범위에서 그래프가 안 생겨. 그런데 얘가 무슨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있어야 되죠. 하나씩은. 여기서 함수가 안 생기지. 이해돼? 그럼 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 a는 음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가 먼저 a라는 녀석은 음수여야 된다. 결국 요 노란색 녀석들 제외하고 빨간색 녀석이 fx의 그래프라고 파악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합치자 그러면. 합쳐주시면 x는 3, y는 b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의 그래프는 요 점근선 따라서 움직이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왼쪽에서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쭉 올라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이게 fx의 그래프야. 당연히 b의 값과 a 값에 따라서 x축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프 모양 정도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개형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보면 A는 음수다. 맞죠? 방금 전에 구했던 유일한 정보 요거 하나. 그래서 A는 음수니까 기억은 맞을 거고 이제 니은으로 넘어갈게. 니은 보면 A, B가 마이너스 4,5가 될 때 GT의 최대값은 2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따져? 우리가 결국 GT라는 녀석은 fx의 절대값 그래프를 파악해야 되거든. 그쵸? fx의 절대값 그래프 파악하려면 fx 그래프에서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보통 절대값은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x축의 위치를 판단할 거야. 자, 근데 a랑 b의 값이 지금 뭐야? 결정이 됐죠?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의 fx 그래프 예측만 하면 돼. 자, b가 무슨 상황이야? b가 5야. b가 5란 얘기는 여기가 5니까 x축은 어디 있어? 얘보다 훨씬 밑에 어딘가 있겠지. 이게 이해됐냐? 자,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를 x는 3이라고 잡아주시면 먼저 왼쪽에서는 여기 5라고 볼게. 여기에서 쭉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가 x축이니까 요 녀석이 접혀 올라가죠. 이해돼? 그럼 어떻게 나와? 요 점근선 따라서 무한대부터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꺾여서 점근선 5 따라서 가겠지. 이거 그릴 수 있겠어?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위로 접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절대값 fx의 그래프야. 그럼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랑 누구? y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2개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이해되니? 그럼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지금 2개처럼 보여? 요렇게 하면 3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니은 땡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일 순 있어. 근데 조금 더 따져봐야 돼. 물론 이렇게 잡고 그냥 답해도 맞기는 해. 근데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따져봐야 돼요. 뭘 따져봐야 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고 접어 올렸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아? 봐봐.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를 지나도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죠. 여기를 넘어서도 교점의 개수는 1개 나와. 즉 얘처럼 이렇게 동시에 3개를 지나는 지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야? 할 수 있겠니? 판단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가 좀 어렵다고 한 건데 점근선 기준으로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만 보면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은 언제 나와?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이 교점에서의 접선은 뭐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니? 그러면 이 포인트랑 여기서 꺾여지는 이 포인트의 위치가 어떤 게 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지를 분석해주면 돼요. 비교해주면 돼. 이해돼? 잘 봐.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자, 점근선, 유리함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이 지점이야. 만약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얘보다 더 왼쪽에서 만나? 그럼 얘를 접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보다 왼쪽 부분이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지? 우선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여기서의 접선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보다 살짝 밑에 있으면 여기서 하나, 둘, 3개 지나는 점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알겠냐? 네. 진짜? 자, 근데 잘 봐.
이번에는 x축이 이 교점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볼게. 점근선 올라가. 기울기 마이너스 1자인 직선. 여기보다 x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쯤 있어요. 요렇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접해 올라갈 거거든? 얘 접어주면 어때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 접선이 기울기가 1짜리야.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3개를 지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더 누워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요 케이스고 요 상황이 지금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됐냐? 뭔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그 포인트와 꺾여 올라가는 이 지점의 포인트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봐야 저 그래프인지 이 그래프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이 답이 맞으려면 이 답이 요게 니은이 틀리려면 이 상황이어야 되고, 만약에 이 상황이면 어때요? 이 그래프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가 점근선이고 여기에서 요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때는 교점의 개수 최대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이거인지를 구별해주면 돼. 됐냐? 그럼 이제 마지막 찾자. 뭐 찾아? 요 점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요 x좌표 값이랑 x축이랑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의 대소관계 비교해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fx가 0 되는 거, x축이랑 만나는 것부터 찾을게요. x-3분의 a인데 a가 마이너스 4였어. 더하기 b가 5였습니다. 그럼 얘가 0 되는 x값 구해주시면 되죠? 여기가 됐지? 그럼 양변에다가 x-3 곱하자 그냥. 이해돼? 그러면 x는 몇 나와? 5분의 19 나오죠? 자, 지금 요 x축이랑 만나고 있는 요 지점의 값이 5분의 1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이기만 하면 돼? 이 조건이 맞으려면 요 교점의 x좌표가 5분의 19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지. 됐어? 자, 그럼 확인해보자. 얘는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과 유리함수와의 교점인 거죠? 헷갈리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지금 저 유리함수 뭐야? x는 a, 근데 x는 3, y는 5. 요렇게 나온 유리함수인 거지? 됐어? 그럼 얘랑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인 직선이랑 만나는 거 교점 찾으면 되죠? 이 녀석 직선의 방식 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3,5 지나야 되니까 x 플러스 8인 거죠? 3 대입했을 때 5 나오려면. 됐지? 그럼 이 녀석과 저 유리함수식 x-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는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가 요 교점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해됐니? 이제 마지막 양변에다 그냥 x-3을 곱하세요. 물론 곱해도 되는데 좀 머리 좀 쓰자. 얘 이쪽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오지. x-3분의 마이너스 4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x-3은 x-3분의 4네. 얘 여기다 곱해주시면 x-3의 제곱은 4 나오죠? 그 말은 x-3은 2거나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결국 x는 5거나 1인 거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지점이니까 x값이 몇 대요? 5인 거죠. 자, 따라서 이 지점의 포인트 x좌표가 5라는 걸 찾았어. 5는 5분의 19보다 어때? 크지? 끝. 요 케이스였던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최대값은 2가 아니라 3이라고 찾아주셔야 정답입니다. 이해됐지?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됐지? 배워내고라 약간 어렵게 나온 것 같아. 자, 다음 디귿 보자. 디귿. 하나 더 남았어. 진율아, 포기하지 마. 네. 너 왜 넋을 놨어?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해야지. 할 수 있어. 자, 쌤 뇌 빼서 빌려주고 싶다. 자, 디귿. 지금 디귿 보면 이번에는 A랑 B가 얘 디귿은 좀 더 쉬워요. 디귿은 A, B가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나와 있지? 그래서 A, B는 결정되어 있고 GT가 3이 되는 T의 범위가 마 4분의 5부터 1 사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봅시다.
다시 볼게. 이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 니은은 끝났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갈 거야. 원래 fx의 그래프가 요거였죠? 근데 지금 b의 값이 몇이 됐어? b가 마이너스 2야. 이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야. 어디가? 빨갛다. 요 마이너스 2야. 그럼 x축 어딨어? 얘보다 위로 이만큼 더 올라간 지점이 있죠? 이거 이해돼? 자, 그럼 x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x축, 요게 x는 3. 그 다음에 x축을 여기다 그냥 표현해줄게. 요렇게. 이제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접어 올려야죠. 그럼 봐봐. 여기 부분이 꺾여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요렇게 꺾여 올라갈 겁니다. 됐어? 이 지점이 몇이고? 3,2고 마이너스 2였던 게 플러스 2로 올라오겠지. 절대값이었으니까. 됐지? 두 번째, 요 오른쪽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이게 통째로 요 위로 올라가겠죠. 점근선이 어디로 바뀌고? 2로 바뀌고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그래프로 바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기고 끝납니다. 얘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다 라고 따져주시면 돼. 여기가 되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지점도 좀 미리 파악하고 가자. x축이랑 만나는 지점. 이번에 x축이랑 만나는 거는 무리함수가 0될 때 찾아주면 되죠? 무리함수가 꺾여 올라가는 지점이니까. 됐어? 그리고 루트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2 얘가 0 되는 순간 즉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2일 때 말하는 거고 x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4 되는 거고 제곱하면 그럼 x 값은 몇 돼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게 마이너스 1,0이야. 이거 쌤이 왜 찾았을까? 우리가 확인할 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지. 맞아? 기울기가 1짜리는 x 더하기 t라는 직선과 얘가 교점의 개수가 총 3개 나오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 나오지? 4분의 2니까. 됐죠? 아, 그러면 기울기 1짜리는 일단 요 둘 연결한 기울기보다는 클 거야. 이해돼? 자, 다음에 여기서의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짜리 녀석은 여기서 접선 한번 생기겠죠? 이게 이해되니?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서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이 한번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이 접선을 지나는 이 순간보다는 뭐여야 되고? 커야 돼요. 아이 자석 씨, 야 잠깐만. 얘 왜 붙었어? 너 잠깐 빠져. 아, 나 얘 됐어. 아우 씨. 다시 접선을 지나는 이 순간보다는 약간 올라가야겠지. 그래야 여기서 한번 만나죠. 언제까지 돼? 정확히 3,2를 지나는 이 순간까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얘는 사실 더 쉽다라고 한 이유가 굳이 이 수치값들 구하지 않아도 범위 때문에 답이 나와. 이걸 만족시키는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는 요 순간의 t의 값을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알겠죠? 그 다음에 3,2를 지나는 이 순간의 t의 값을 그냥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t의 범위를 찾아보면 최종적인 결과로 t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뭐하고? 크고. 접하는 순간은 교점 2개니까 안 되죠. 그치? 알파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베타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죠. 왜냐면은 이 순간에도 교점은 하나, 2개, 3개가 나오거든. 이해됐어? 따라서 큰 녀석의 부호가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t의 부호가 지금 1보다 작다라고만 나와 있지. 불가능해. 이런 범위 나올 수가 없어. 이해되니? 이게 객관식일 때 이게 좀 유용해. 객관식이면 이걸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등호의 유무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좀 더 정확하게 가면 이제 그럼 이 알파랑 베타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먼저 알파라는 녀석은 뭐일 때야? 요 무리함수야. 이 무리함수는 지금 이 그래프가 꺾여 올라간 부분이죠. 그러면 얘 부호가 바뀌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2라는 무리함수랑
y는 x 더하기 t라는 직선이 접할 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2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 0일 때 t의 값 구하면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순간은 뭐야? 그냥 3,2 지날 때잖아. 그냥 대입하면 돼. y는 x 더하기 t에다가 3,2 대입해 주시면 t의 값은 1이라고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 순간에 t의 값 구해보면 아마 얘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다. 그래서 등호가 빠져서 틀립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정답은 그럼 기억하나요? 1번, 18번에 1번. 됐죠? 20번 보자, 20번. 아, 이거 어디선가 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fx랑 gx 다 나와 있고, 여기에서 요 함수 값들의 합이 29래. 그러면 요거, 일단 얘부터 먼저 분석할게요. g의 f 인버스 1의 값 구해야 되죠. 그치? f 인버스 1은 뭐야? 얘가 fx가 1이 되는 그 x 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빨리 와. 빨리 들어와. 자, 그러면 얘가 1 되는 x값은 x 넘기고 1 넘겨주시면 a-1이네. 얘가 이해돼? 자, 따라서 이 결과는 g의 a-1과 같은 거고, 이제 gx에다가 a-1 대입할 거거든? 근데 x 범위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 근데 a에서 1 뺐어요. a보다 커, 작아? 작죠? a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1만큼. 알지, 진윤아? 아, 너 맞췄어? 아, 알았어. 자, 그럼 a보다 1 작으니까 여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맞지? 자, 따라서 이 녀석은 a 플러스 3이라는 결과로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함수 값은 끝. 얘는 a 플러스 3. 이제 뒤에 있는 요 녀석 구할 거거든? f의 g0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갈리죠. 먼저 0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갔을 때, 즉 a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g0이라는 녀석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4인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f의 4를 구한다는 얘기고, f4는 여기다 4 넣어주시면 a-4로 나올 거야. 됐지?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얘가 첫 번째 a-4면 이 둘을 더한 2a-1이 29면 돼요. 즉 a는 넘겨서 2로 나누면 15로 나오죠. 단 얘가 답이려면 a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크지? 끝이야. 그쵸?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두 번째 케이스. 0이 여기 있을 때, 즉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넘어가고,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 g0의 값은 1인 거니까 f1 구해주시면 a-1일 거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이제 a-1과 얘를 더한 결과, 즉 2a 플러스 2가 29 나온다. 단 여기에서 a 값은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는데 양수 나오니까 안 되겠죠, 이 상황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아, 이거는 그래프만 그리면 그냥 너무 쉽게 나와요. 이 녀석, 점근선. x는 2, y는 3이 점근선. 그러면 당연히 x축, y축 표현해보면 y축은 한 이쯤 있고 x축은 얘보다 한 더 밑에 요 정도 있겠다.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 그래프 그릴게요. 몇 나와? x에다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얘는 0,3-2분의 k 나오죠. 여기까지 되니? 근데 k 값이 거기서 무슨 수래? 음수래요. 3-2분의 k면 그러면 얘는 3보다 커, 작아? 크죠? 크지. 얘가 음수니까 3 플러스 얼마? 이거인 거잖아. 그치? 3보다 크다는 얘기는 0,3보다 큰 요 위쪽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방향에서 그래프가 생기겠지. 얘가 이해됐지? 자, 이제 찾자. 문제 하나씩 가. 점근선의 교점 C. 그럼 여기 C가 2,3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Y축과의 교점 P. 그럼 Y축과의 교점 여기니까 여기가 몇이야? 0,3-2분의 K라는 거 아까 구해놨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P인 거고. Q는 C와 P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여기가 Q. 됐어요? 다음 마지막. Q에서 Y축으로 수선의 발 내려서 요 점이 R. PQR의 넓이가 7이래. 됐어? 여기가 이해되니? 그럼 이거 잘 봐. 쌤이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그런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왜? 유리함수는 요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잖아. 그치? 즉 그 말은 얘네 둘을 연결하면 대칭점이 나올 거야. 맞아? 따라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여기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중점이어야 돼요. 즉 둘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Q랑 R점을 구할 필요 없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없겠지. 왜? 이 삼각형과 PQR의 넓이는 몇 대 몇? 1대 4. 그치? 길이비가 1대 2야. 1대 2라는 닮은 비를 갖는 닮은 도형이죠? 그럼 당연히 넓이비는 1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큰 넓이의 크기가 7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넓이의 크기는 4분의 7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지. 얘가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 찾자. 요 작은 삼각형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고 이 점의 좌표가 0,3-2분의 K고요. 요 점의 좌표가 2,3이야. 자, 그러면 먼저 요 가로 길이는 얼마? 얘 X좌표 0에서 2까지니까 2죠? Y 길이는 얼마? 세로 길이는 얘에서 얘 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플러스 2분의 K 아니야. 왜? K가 음수니까.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넓이 구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요거고 요 결과가 4분의 7 나오면 되는 거겠지? 됐죠? 자, 따라서 요거 없어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하고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연결하면 대칭관계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됐죠? 넘어갑시다. 22번. 자, 22번은 약간 생소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내용 자체는 막 엄청 복잡하거나 하진 않아. 천천히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데, 자, 먼저 전체 집합이 0, 1, 2, 3밖에 없어.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X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 1, 2, 3만 따질 거야. 그리고 나서 이 P라는 녀석 해석해보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2의 곱형태인 거잖아. 둘이 더하면 정확하게 A-1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인수분해해주면 x-2에다가 x 더하기 a 더하기 1의 곱형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제 봐봐. 뭐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가 2보다 크면 2부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퉁쳐서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가 올랐어. 얘부터 얘까지로 볼 거야. 얘가 더 커도 얘부터 얘까지 하면 2부터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자, 경계 포함해서 딱 이 범위가 X의 범위야. P의 범위. 여기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건을 넘어갈게요. Q는 아직은 모르겠고 지금 나와 있는 가조건 보니까, 가조건 첫 번째 조건 보니까 P에 해당하는 모든 X 값들은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얘는 뭐야? X가 1부터 3 사이란 얘기죠. P에 해당하는 모든 X 값들은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됐어?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2부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또는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든 어디 있어야 돼? 1부터 3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 경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여기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찾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넘어가면 이 Q라는 녀석에 해당하는 어떤 X에 대해서 X는 P의 원소여야 돼.
자,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 나왔거든. 단 A는 무슨 수야? 정수야. A가 정수라고 나왔어. 처음에 쌤이 이게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라 뭐밖에 없다? 0, 1, 2, 3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도 결국엔 무슨 수야? 정수죠. A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야. 그러면 1부터 3 사이에 나오려면 첫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몇이면 되고 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2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다라고 요 세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의 A 값은 얼마고? 넘기고 마이너스 2고요. 요 상황에서의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요 상황에서 A 값은 마이너스 4고. 됐죠? 자, 이제 요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PQ를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상황, P라는 녀석은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인 거니까 1부터 2까지야. 맞니? 그럼 P의 X 범위가 1부터 2까지니까 실제 가능한 X 값들은 1, 2밖에 없네? P의 진리집합은 1, 2 나오고 끝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해돼?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지? 오케이. 자, P는 1, 2까지 나오고 끝이야. 그럼 이제 잘 봐. Q에 해당하는 원소 중에 어떤 원소 하나는 적어도 여기 안에 있는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Q는 무슨 뜻이야? 1, 2 중에는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가져간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Q는 1과 2 중 적어도 하나는 원소로 가져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Q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찾아볼게요. 1. Q 집합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2.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단. 둘 다 빠지는 건 돼, 안 돼? 안 되죠. 한 가지 뺍니다. 적어도는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거로 가라고 했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1, 2 원소들이 Q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 끝. 이제 누구 남았어? 0과 3 남았죠? 0이랑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아무런 조건 없지. 이해됐어? 자, 따라서 0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3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까지. 그러면 곱해주시면 3 곱하기 4니까 12가지의 순서쌍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가보자.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2야. 그러면은 2부터 2까지니까 P에 해당하는 집합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죠. 그러면 Q라는 녀석은 2라는 원소를 적어도 하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는 2를 무조건 포함한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2 포함할 거야. 그러면 2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야.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2를 제외한 나머지 0, 1,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럼 몇 가지? 8가지. 2의 세제곱.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쌍의 개수 8개 나올 거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3이면 2부터 3까지니까 P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2랑 3만 딱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Q는 2, 3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가져가야 되니까 2, 3 가져가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2 마이너스 1가지. 그 다음에 여기 없는 0, 1 가져가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2가지. 얘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12가지. 전체 순서쌍의 개수야. 그래서 몇 개야? 32개 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니? 있겠니? 이게 정수라는 조건과 전체 원소들이 이렇게 자연수 또는 정수들로만 딱 구성되어 있으면 범위를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만 딱딱딱 끊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범위로 보지 말고.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23번 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 몇 번 봤던 유형이긴 해. 이게 마지막이 조금 꼬아놔서 다르지. 여태까지 봤던 것들이라. 자, fx가 루트 6x-k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역함수인 f 인버스 x랑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와.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 다음에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들의 합 구할 거야. 자,
우선 거리가 정수라는 거는 빼고 이건 마지막에 볼 거고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우리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똑같은 문제 풀어봤어. 언제? 지난주에 풀었을걸? 기억나냐? 이거 뭐야? 얘는 6분의 k,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이 위치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될 뿐이지. 얘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랑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얘랑 역함수가 아닌 누구랑 비교할 거야? y는 x랑 비교할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y는 x 박아놓고 요 녀석의 그래프 이동시켜 가면서 교점이 두 개 나오는 상황을 찾을 겁니다. 알겠지?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는 당연히 교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쭉 이동시키면 언제 처음으로 만나? 접할 때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 순간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요. 6분의 k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접하는 순간일 때가 경계가 될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쭉 오면 이런 식으로 지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됩니다. 언제까지? 0,0을 지날 때까지.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러면 경계에서의 k 값들을 먼저 찾아볼게. 두 번째 상황에서의 k 값은 몇이야? 6분의 k가 몇이면 돼? 0이면 되죠? 이해되냐? 출발점이 0,0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따라서 k가 0인 게 두 번째 경계. 그럼 첫 번째 경계는 뭐야? 요 무리함수랑 y는 x가 접할 때죠. 그래서 무리함수인 6x-k의 루트 씌운 거랑 x가 갖다 놓고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이 0일 때 찾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양변 제곱할게요. x제곱 다 넘길게.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이고요. 판별식 세워주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됩니다. 따라서 k가 9인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나오지.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 결국 k의 범위는 1번 상황인 9보다는 뭐하고? 작고 작아야죠. 그래 두 점에서 만나지. 0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아도 되죠. 0일 지날 때도 두 점 지나니까.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럼 k의 범위까지는 구했음. 지금 얘가 딱 교점 두 개 나오는 상황일 때까지의 k의 값 구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그래. 여기서 교점 두 개가 나왔다 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 생겼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럼 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k 값들을 구하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니? 조금만 좀 떼서 볼게. 그래프에서 보면 얘 y는 x거든? 두 점 교점이 생길 거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정수여야 된대. 얘 기울기 몇이야? 1이죠. 우리 정수를 그냥 미지수 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n은 정수야.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두 점 사이에 길이가 나와 있으면 쌤이 뭐 하라고 했어? x, 그치. 삼각형 그려서 x 사이의 간격 또는 y 사이의 간격에 대한 정보로 바꾸라고 했죠. 기억나니? 그러면 얘는 봐봐. 기울기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거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란 얘기야? 루트 2분의 n 된다는 얘기겠네? 여기까지 됐어? 얘가 뭔데?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이 아니니? 됐어? 결국에는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교점의 x좌표 차이의 간격이 루트 2분의 정수꼴이다 라는 걸 찾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봐봐.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해? 얘랑 얘가 같을 때죠. 즉 얘 제곱한 이 2차 방식 풀면 얘가 두 교점의 x좌표들인 거지. 얘가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0이다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들 x1, x2가 되는 거고. 이해했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정보는 결국 x2 마이너스 x1이 어떤 꼴 나와야 된다? 루트 2분의 n 꼴이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봐봐. 뭐 써야 될 것 같아? x2-x1 형태 나왔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x1 더하기 x2도 나오고요. 맞죠? x1 곱하기 x2도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요 세 정보를 정리해서 통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n과 k의 관계식 구할 수 있어요. 요 녀석의 제곱은 얘 제곱에서 4k 뺀 거지. 됐니? 그럼 봐, 마지막. 최종적으로 n제곱은 2 곱해주면 72-8k지. n은 무슨 수고? 정수고. k의 범위는 뭐고? 0부터 9까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k의 범위를 이용해서 n제곱의 범위 구할 수 있지 않니? 자, 봐봐. 72-8k의 범위 구할게. 여기 부등식에 전부 다 -8, -8 다 곱하면 되죠. 그럼 -8k는 -7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네. 72 다 더하자. 0. 72-8k. 72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나오죠. 자,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누구라고? n제곱이라고.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 안 된 사람? 이해된 사람? 됐고. 됐어? 네. 너 거짓말. 지금 둘 됐다고 하니까 너 그냥 어영부영 묻어가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다 칠게요.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한 n의 값들 구해봐. 뭐야? 얘 정수라고 했죠. 근데 정수가 아닌 자연수 나와야겠네. 길이니까. 그치? 그러면 자연수이려면 n은 몇일 때? 1부터 8. 그쵸. n은 1부터 8까지 가능해. 즉 n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이 됩니다. 됐니? 자, 가능한 n제곱들은 얘네들이야. 우리는 근데 n제곱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구하는 거야? k값들 구하는 거죠. 모든 k값들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k는 어디서 구하면 돼? 여기서 구하면 되지. 이해됐어? 지금 n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식을 k는 꼴로 변형시키면 72 넘기고 -8로 나누면 되니까 -8분의 n제곱 -72와 같다. 이거 다 n제곱 값들 7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곱해서 72 n제곱이다 라고 바꿀게요. 됐니? 그러면 n제곱이 1이면 가능한 k는 첫 번째 누구? 8분의 71. 두 번째 8분의 68. 4면 9면 8분의 63. 16이면 8분의 아이씨 이거 언제 다 해? 56. 이렇게 해서 다 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 다 더해주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 알겠어? 됐니?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요 뒷부분은 약간 오바스럽고 여기까지는 꼭 알아야 돼. 알겠죠? 혹시라도 뒷부분 나오면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풀어봐. 알겠지? 자, 됐고요. 마지막 25번. 자, 25번. A랑 B가 실수일 때 부등식 5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4가 4A의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온 걸 증명하래. 자, 증명이야. 어떻게 증명해? 우리 여기에서 그냥 얘 넘기면 되거든? 넘기고 막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면 돼. 그치? 그 느낌은 아는데 서술형이면 그냥 넘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서술형이면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을 좀 적어줘야 되냐면 A가 B보다 크다 이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5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에서 얘를 뺀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이제 주어진 좌변식을 정리를 해주면
요 녀석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야겠죠? 5a제곱을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의 제곱과 a제곱 하나 남았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형태로 식을 변형시킬 거다. 됐니?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던 요 식들은 요 세 개는 2a-b 전체 제곱과 같고 요 세 개는 a-2의 제곱과 같으니 요 부등식이 성립할 거다. 고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표현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이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은 참이다 라고 적으면 돼요. 이해돼? 그리고 등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a와 b가 0일 때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a와 b가 0이려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a는 몇이고 2고 b는 4면 된다. 4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뭐 서술형은 이렇게 적으면 되고 앞으로 너네가 절대 부등식 요거 주어진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지 체크하라고 하면 제곱들이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변형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 할 수 있겠지? 응. 오케이.